네. 블루 다이아몬드는 전체 다이아몬드의 0.1%밖에 안 돼요. 오,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그렇네요.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로즈가 맞아요. 약혼자에게서 받았던 태양의 심장이라는 저 블루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홉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세계 4대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사실은 영화에선 저거는 큐빅이래요. 그래서 이 홉 다이아몬드는 정말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 여자분들도 너무 좋아할 만한 제가 아까 약간 스포를 들었는데 아까 스포 들었죠? 제가 그냥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랩장님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를 보고 오늘 됐겠구나 싶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지질자원연구원의 이수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네, 지오폴리머라는 자원을 재활용한 물질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오늘 광물 연구하고 지오폴리머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광물이 영어로 미네랄이거든요. 네, 미네랄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서 들으세요? 미네랄 워터. 맞아요. 저는 SCB와 프로브와 드론들이 캐는 그게 미네랄이죠. 건강기능식품. 그죠. 비타민, 무기질 할 때 뭐 미네랄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네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헬스 쪽에서 말하는 미네랄하고 이 지질학에서 말하는 미네랄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구가 물질을 얼마나 잘 재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오폴리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요. 부엌이다. 스테인레스. 그렇죠. 스테인레스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지오폴리머. 스와 댕인가? 저 옛날에 네. 어머님들 스테인이라 네. 그랬어요. 철과 니켈, 니켈. 맞아요. 어? 그러니까 순수한 철은 녹이 쓰니까 녹이 쓸지 않는 게 이제 스테인레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이 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니켈, 뭐 크롬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원소를 조금씩 이제 넣는 합금이죠. 프라이팬이나 냄비, 인덕션, 그다음에 뭐 냉장고도 사실 이제 내부나 이런 데가 다 저런 금속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레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주 재료가 철이잖아요. 철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까요? 광산. 맞습니다.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에서 우리가 뽑아 쓰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식민지 시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광복 전까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속 광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한 14,000여 개가 넘었다 그래요. 어머. 지금 국내에서 금속광이라고 하는 그 광산이 네. 네. 10손가락이 안 돼요. 옛날엔 그렇게 많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금이 많이 난 나온- 나라였어요. 지금은 꼽을 수 있는 금속광들은 몇 개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철광석인데요. 철광석 광물 이름은 아니고 이렇게 철을 성분으로 하는 광물들을 다 모아서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저 안에 그냥 철이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죠. 철이 네. 들어있는데 저것도 사실은 100% 철이 들어간 광물은 아니고 광석이 있고 광석이 아닌 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길고 복잡해요. 광석만 골라내고 가는 입자로 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화학적인 공정 아니면 고온 공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철을 뽑아내는 거죠. 1900년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하는 사진 같으세요? 이거 뭐지? 사금. 맞아요. 랩장님 많이 하시네.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간사하게 웃을 것까지. 네, 저게 1900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더 패싱 오브 코리아라는 그 책에 있는 사진이에요. 저분들이 태닝한다고 하거든요. 강가에서. 이렇게 네, 흔드는 거. 맞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금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네. 가라앉아서 이제 그것만 남기는 거죠. 자, 광물을 만드는 작용은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화산 분출이 되면서 생성이 되는 광물들도 있고요. 전성작용이라고 하죠. 열 압력을 받아서 새로운 광물들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열수라고 해서 이제 뜨거운 유체가 흐르면서 유체를 따라서
곳곳에 어떤 특정한 광물들이 생기기도 하고 침식, 퇴적작용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이제 광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지 않고 새라든가 뭐 개구리라든가 이런 생물체의 어떤 작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광물을 만드는 거는 이런 자연이 만드는데 생명체가 아닌 이런 작용에 의해서 광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는 유기물일까요? 무기물일까요? 무기물. 무기물이죠. 어. 다이아몬드는 멘틀에서 만들어지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멘틀에서도 만들어지고 마그마에서 만들어지고 뭐 변성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는 원래는 보통 이제 상부 멘틀, 그다음에 전이대 하부 멘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상부 멘틀 정도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하부 멘틀 깊이에서도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거의 한 300km, 한 600km보다 더 아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600km 깊이에 있다가 이게 어떻게 지각까지 올까? 생긴 건 저기 600km 깊이의 멘틀인데. 어떻게 나올까요? 화산 폭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화산 활동이 아니고요. 분출 중에서도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화산 분출 활동이 있어요.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진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돼요. 모든 화산 분출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박사학위 때 카올리나이트라는 그 층산 규산염 광물을 연구를 했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네. 근데 그 카올리나이트라는 광물의 결정 구조예요. 오. 이거 제가 그린 거라서 이걸 그리셨어요? 네, 그린 거라서 파워포인트로 그리셨어요? 그렇죠. 노가다를 그러니까요. 근데 막 제가 연구했던 거라서 애정을 갖고 막 그랬어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광물은 그 성분 원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자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이게 무질서하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정한 화학 성분 또 3차원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게 광물입니다. 이런 걸 층산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거든요. 규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규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규산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거. 아. 이게 가장 이제 이 구조의 기본이에요. 네. 빨간 거하고 하얀 거하고 붙으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가끔 그 규소를 알루미늄, 노란 애가 치환하는 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구조는 실리콘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하나의 판이 있고 그 밑에는 알루미늄하고 음이온은 이제 OH나 O로 된 그런 네. 판이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층이고 그게 층층이 계속 쌓이는 거죠. 지금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그림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사이가 지금 비어 있게 그렸잖아요. 떴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왜 저희가 떠 있는 떠 거예요?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제 구조가. 그래서 층산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비어진 저 공간으로 깨지겠네요. 저기가 이제 가장 결합이 약하죠. 저기는 이제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소와 산소 결합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의 네. 공유 결합에 가까운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은 반데르발스 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서 이게 잘 갈라지죠. 이런 게 특징인 거예요. 모든 카올리나이트가 한국에서 나나 미국에서 나나 일본에서 나나 다 똑같은 저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런 모양의 레고 블록을 계속 붙이면 네. 어떤 모양이 될까요? 정육면체? 육면체 모양이 되겠죠. 아, 이렇게. 저렇게.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되는 단위를 똑같은 거를 3차원으로 치면 그게 원래 기본이 되는 그 단위 모양하고 똑같아지죠. 크기만 확장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저 카올리나이트 같은 층산 규산염 광물은 결정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 이게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보면 카올리나이트가 이렇게 보여요. 저게 우와.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층층 구조가 지금 마치 이렇게 책을 꽂아놓은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북 스트럭처라고 부르거든요. 테스트리 엄마 같은. 손파이. 엄마 손파이. 그렇죠. 엄마 손파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부러지거나 이렇게 깨지거나 할 것 같은데. 저 그렇죠. 사실은 저것도 이제 입자 크기가 작은 건데요. 네. 제가 만약에 더 가루를 내겠다고 이렇게 쇠망치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저 층이 먼저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렇죠. 그쪽에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맞아. 엄마 손파이도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네. 한번 뭐 그러니까요. 남의 차에서 먹기 좋은 과자라고. 내 차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광물의 정의예요. 어? 광물의 조건을 다 뭐였죠? 알게 되신 거예요. 자연이 엄마 만들고 네. 무기물. 무기물이죠. 네. 무기물질이고 일정한 화학
성분, 일정한 원소로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원소들이 각자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가지런하게 배열이 돼 있죠. 규칙적으로. 네. 그다음에 저런 쪼개짐, 모스 경독에서 단단함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물, 그러니까 네. 헬스에서 말하는 미네랄이 아닌 미네랄의 학문적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네. 네. 물이 그러면 광물일까요? 5가지 조건을 다 했잖아요. 네. 단단함이 없잖아요. 근데 광물이에요? 모스 경독에 넣을 수가 없네. 물은 셀프예요. 아, 그렇지. 물은 셀프예요. 자연이 만들고 무기물이고 일정한 화학 성분 맞죠? 근데 이 원자의 배열이 어때요? 이 액체니까 고정돼 있지 규칙적. 않고 네. 그래서 물은 광물이 아닌데요. 이 물을 얼렸을 때 얼음이 근데 이걸 더 가까이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사진에 근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음 결정이거든요. 뭔가 좀 규칙적이죠. 네. 이렇게 바깥으로 봤을 때 바깥의 모양이 규칙적이라는 거는 그 안에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얼음은 광물입니다. 와. 얼음. 아, 진짜? 제가 오늘 여기 진주 귀걸이 하고 왔는데 진주는 광물일까요? 진주. 왜 아닌 것 같으세요? 유기물. 아 맞아요. 진주는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조개가 만들었죠. 네.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었잖아요. 아, 그리고 생명체가 아닌 게 만들어서. 진주도 이게 성분으로 보면은 이제 광물하고 똑같은 그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칼사이트, 아라고나이트 이런 광물하고 똑같은 그런 광물로 돼 있긴 한데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하고 수분도 조금 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금속은 보통 광석에서 이제 그 금속만 뽑아내는 그런 공정을 길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광물을 그냥 거의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이게 광물이라고요? 네. 광물을 그대로 쓴다고요? 거의 그대로 쓰죠. 아이섀도우, 그다음에 페이스 파우더, 파운데이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나. 그런 것들이 광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 심지어 우리는 또 이걸 먹기도 해요. 약으로도 씁니다. 광물을요? 네. 광물 드십니까? 그랬나 봐요. 나도 모르겠는데. 뭘 먹었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핑크 솔트. 맞아요. 아, 진짜? 네, 소금은 광물이에요. 오! 예스! 나 웃었는데 아니었어, 역시. 근데 석고가 대표적으로 한약재로 쓰이는 광물 중에 하나. 깁스할 때 쓰는 맞아요, 석고요? 맞아요. 그걸 먹는다고요? 이 광물 종류의 약재가 77가지인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우와. 그렇게 많이 와. 썼대요. 설사를 한다든가 장염에 걸리셨다든가 할 때 왼쪽에 있는 약 한 번씩들 드셔보셨어요? 아, 저건 개 먹이는 건가요? 맞아요. 개맥타네요. 그래서 약 이름이야. 강아지도 설사라면 저걸 먹어요. 아, 근데 이게 광물이에요? 기본이 되는 광물은 똑같은 종류. 스맥타이트라는 요것도 층산규산용 광물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카올리나이트라는 광물은 실리콘, 알루미늄이 이렇게 두 개가 네. 하나로 붙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알루미늄, 실리콘,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아. 그리고 역시 이것도 층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얘는 그 층 사이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흡수를 하면 부피가 거의 20배까지도 늘어요. 아, 스펀지처럼. 맞아요. 이게 팽창성 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서 저걸 먹으면은 그 설사가 다 흡수가 돼가지고 약간 그런 그쵸. 작용도 있죠. 설사의 수분이 다 흡수가 흡수가 되는 돼가지고 거. 아, 예쁜 그리고 뻔해나 이제 또. 가 저기 아, 진짜 직관적으로 표현하시네. 저거를 이제 좀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이제 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되는구나. 저게 수분을 흡수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표면에 전하를 띠거든요. 마이너스도 띠고 플러스도 띌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근데 저런 세균이나 이런 독소 단백질 이런 것들이 플러스를 띈대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붙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얘가 수분도 흡수하지만 이게 층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균이 장 내막을 공격하기 전에 얘가 세균을 사이에 집어넣고 닫는구나, 문을. 그렇죠. 닿지 못하게. 어. 네, 그래서 설사를 먹게 하고 또 약간 세균으로부터 장을 보호하는 그런 와. 효과까지도 있대요. 아, 저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군요. 네. 저 위에 노란색으로 써 있네요. 설사의 원인은 흡착. 맞아요. 흡착이라고 써 있네요. 예. 저게 광물이라는 거는 절대 몰랐었어요. 물론 저것도 그냥 광산에서 이렇게 캐다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네. 정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뭐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겠죠. 근데 주성분이 광물이다. 스맥타이트. 네,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네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광물을 많이 소모하면서 살고 있어요. 광물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먹을 못했어. 거. 소금을 계속 우리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네.
어떻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미국인 기준이긴 한데 신생아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광물 자원을 소모하는지를 나타냈어요. 점토라고 하는 게 그 층산규산용 광물을 포함한 거거든요. 이게 일생 동안 한 5톤 넘게. 와. 알루미늄이 1.2톤. 저 철광석도 소금이- 먹어요? 아니요, 철광석을 그만큼 소모하는 거죠. 아, 차도 사고 아예 그냥. 그렇죠. 네. 아 저렇게 많이 쓴다고요? 소금 봐. 13.6톤이래. 네. 어마어마하게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광물 자원을 우리가 평생 쓰면서 사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서부턴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재활용의 달인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거 조금 눈에 익지 않으세요? 판구조론 이런 거 학교 네.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건데 여기 보면 지각판이 멘틀로 들어가고 그죠? 또 저기 리치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제 판과 판이 나오는. 벌어지면서 그렇죠. 새로 생기죠.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또 화산이 분출하기도 하고요. 화산이 분출할 때는 밑에 있는 걸 꺼내 쓰고. 그렇죠. 오. 안에 있던 원소들이 또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구 표면 물질이 멘틀로 들어가고 또 멘틀에 있는 물질이 지표면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구는 끊임없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 여성들이 관심 있는 다이아몬드와 관계된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증거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저기가 까매요. 까만 게 있죠. 네. 네. 저게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멘틀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예요. 아 저 까만 게요? 네네. 이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투명한 게 아니고요. 약간 푸르스름해요.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네. 저 까만 점은 저걸 광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저거는 멘틀에서 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주변에 있던 다른 광물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약간 불순물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마치 타임캡슐처럼 저 멘틀 깊숙이에 있는 물질 그 광물을 다이아몬드 안에 담아서 얘가 갖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 까만 광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페로페리클레이즈라는 저거는 하부 멘틀에서 안정된 그런 광물이었어요. 그래서 저 블루 다이아몬드가 하부 멘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희귀하네요. 그런데 저 다이아몬드가 투명이 아니라 이제 블루라 그랬잖아요. 네.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투명한데. 맞아요. 근데 다이아몬드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색깔을 띄어요. 유색 다이아몬드 보신 네. 적 없으세요? 봤어요. 그죠? 봤어요? 나 못 봤어요. 아니 저 실제로 못 봤죠. 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맞아 맞아. 핑크 다이아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블루 다이아도 있고 네. 네. 블루 다이아몬드는 보론이 들어간 거예요. 보론. 네, 우리말로 붕소라고 붕소. 하는 비. 원자기호 비. 보론이라는 원소가 해양 지각판에 포함이 된 서펜트나이트가 들어있는 그 해양 지각판이 멘틀로 들어가서 그 보론이 결국에는 다이아몬드의 성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원래는 다이아몬드 성분이 탄소잖아요. 탄소 자리에 이 보론이 들어갔어요. 불순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런 컬러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보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가 원자번호 5번이잖아요. 굉장히 가벼운 원소가 멘틀 저 깊숙이까지 하부 멘틀까지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다이아몬드를 채굴하잖아요, 광산에서. 그 채굴하는 다이아몬드 중에 보석으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캐면은 다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까만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상품성이 그러니까요. 떨어지죠. 네. 과학자들은 저런 게 좋아요. 저건 어마어마한 증거고 정말 오. 흥분되는데 네. 상품성은 떨어지죠. 상품성을 띌 수 있을 만한 다이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채굴하는 다이아몬드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아, 10%. 그런데 네. 블루 다이아몬드는 전체 다이아몬드의 0.1%밖에 안 돼요. 오,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그렇네요.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또 유색 다이아몬드도요. 옐로우도 있고 핑크도 있고 이렇게 블루도 있고 한데 이것도 이렇게 점점 색이 이렇게 5가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블루 다이아몬드도 이 다이아몬드가 멘틀 속에서 오래 머물어서 보론이 계속 그 다이아몬드 안에 쌓일 수 있으면 점점 더 파랗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로즈가 맞아요. 약혼자에게서 받았던 태양의 심장이라는 저 블루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홉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세계 4대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아, 사실은 영화에선 저거는 큐빅이래요. 그래서 이 홉 다이아몬드는 정말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렇게 어. 딥블루 컬러를 가진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드물. 저런 크기로. 야, 다이아몬드 겉에다가 또 다이아몬드를 발랐어요. 그렇죠. 저렇게 하죠 아. 보통. 와. 맞아요.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도 소유했던 맞아요. 다이아몬드라고 계속 하고요. 더 다이아몬드를 찾던 사람들이 처형돼 나가죠. 맞아요. 살해되거나 처형되거나 뭐. 아이고야. 근데 사실은 이제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방금 네. 보신 것처럼 옐로우. 아, 이게 제일 흔해요? 네, 이게 색깔로는 이제 모든 다이아몬드를 통틀어서 옐로우색이 제일 흔해요. 요거는 이제 질소가 들어가서 그래요. 아, 질소. 질소물로 질소가 들어가고 그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거의 브라운까지 가요. 까맣게 보이는 정도까지.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랩 다이아몬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맞아요. 이게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와, 대딱 크네요, 진짜. 저만하게 큰 기계가 얼마만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거는 궁금해. 이제 시간하고 공법에 따라 다를 건데요. 보통 한 2, 3주 정도면은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 커진다 그래요. 와.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비쌌어요. 네. 저렇게 만들어도 그렇죠. 천연보다 별로 퀄리티가 안 좋거나 비용도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저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많이 팔고요. 똑같은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어? 하나는 천연이고 하나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게 랩그로우는 아닐까? 그런 페이크에 또 약간 흔들리면 수가 읽힌 거잖아요. 저는 오른쪽에 한번. 그럼 갑니다. 제가 왼쪽 하겠습니다. 왼쪽이 천연. 네, 맞아요. 왼쪽이 천연 다이아몬드인데 아, 왼쪽이에요? 네. 이건 지금 커팅하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지. 사실 천연하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하고는 똑같습니다. 아, 오.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분도 같고 결정 구조도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불순물로 보론이 들어가야지 네. 컬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불순물도 저렇게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럼 호프 다이아몬드 만들면 되겠네. 그럴 수 뭐 있죠. 이지 하겠는데요, 그냥? 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가 팔릴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얘기할 때 4C를 얘기하잖아요. 네. 캐럿, 클래리티, 컷, 칼라 이렇게 네 개를 아,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어... 네. 캐럿은 크기. 크기, 사실은 무게예요. 무게. 아, 네, 무게. 크기가 아니라 네. 1캐럿은 0.2g. 클래리티라는 거는 깨끗한 거, 점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불순물. 그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커팅했는지, 어떤 색깔인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커팅 캐럿. 같은데요? 컷이 왜 중요할까요? 다이아몬드를 그 깎는 그 기술이 엄청 어렵다고 들어서 그게 이렇게 예쁘게 잘 깎일수록 더 비싸고 뭐 하다는 쇼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괜히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제 생각에는 컷이 가장 중요한 것 아, 같아요. 컷.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굉장히 큰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광채를 낼 수 있도록 커팅을 아, 잘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야 다이아몬드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커팅이 이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까 그림에도 나온 그런 컷이거든요. 저런 컷이죠. 근데 저게 넓이나 높이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지 저 컷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만약에 납작하면 저 컷을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게 조그매지겠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렇게 컷을 했는데도 그 안이 투명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원석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컷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빛이 다이아몬드로 들어와서 그 빛이 반사돼서. 다이아몬드에서 여튼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 다이아몬드에서 빛이 공기로 빠져나갈 때 어떤 일정한 각도에 이르게 되면 다이아몬드와 공기의 경계를 따라서 굴절이 돼요. 근데 이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공기로 나가지 않고 다시 다이아몬드 내부로 들어오죠. 이걸 이제 전반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할 때 전반사가 계속 일어나게. 계속 일어나도록 커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 모양이구나, 네, 다이아몬드가. 네. 공기에서 빛이 다이아몬드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다시 다이아몬드 내부로 굴절이 되고 이 빛이 다시 다이아몬드 내부로 굴절이 되도록. 그렇군요. 그런 깊은 뜻이. 그럼 네. 컷이 가장 중요하다, 다이아몬드.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광물 얘기,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얘기하니까 되게 좀 재밌었어요. 즐거웠는데, 네. 네. 왔는데? 안 돼요? 즐거웠는데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스테인레스 스틸만큼이나 네. 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시멘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 아파트, 다리,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